해시태그 드라마 다시 피는 봄 나레이션 원고. 해시태그 1장.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마을.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과 좁은 골목길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마음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동네 곳곳에 붙은 재개발 공고문이 그 이유였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은 하나둘 이사를 준비하며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김영호는 아침부터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퇴한 교사답게 늘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없는 집은 여전히 적막했다. 여보, 이 동네도 이제 끝인가 봐. 혼잣말을 하며 차를 우리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을 입구 슈퍼에서는 이순자가 분주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60여 년 인생을 이 동네와 함께 해온 그녀에게 이 슈퍼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작은 사랑방이었다.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정리하나. 쌓인 상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는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순자야?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자의 눈이 커졌다. 박동수였다. 몇 년 만에 보는 그는 많이 말랐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동수야, 언제 왔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타지로 나갔던 동수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병원에서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져서. 동수의 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보였다. 순자는 더 묻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오래된 친구 사이의 배려였다. 그날 오후 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다방 옛날 그 맛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40년 된 다방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영호야, 너도 많이 늙었구나.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영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여전히 곧은 어깨선이 인상적인 여자. 최말숙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말숙의 등장에 세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젊은 날 가수를 꿈꾸며 서울로 떠났던 말숙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말숙아. 영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첫사랑이었던 말숙을 보는 마음이 복잡했다. 다들 여기 있었구나. 나만 없었네. 말숙은 자연스럽게 빈 의자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었다. 우리 정말 오랜만이네.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게 마지막에 다 같이 모인 게 언제였더라. 순자가 기억을 더듬었다. 각자의 삶에 바빠 흩어져 살아온 세월이 문득 아쉬웠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야. 말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예전 같지 않았다. 빈집들이 늘어나고 골목에는 적막이 흘렀다. 이 동네도 이제 끝인가 봐. 영호의 말에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네 사람의 재회는 마치 잊혀졌던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세월이 만든 그리움과 반가움이 가득했다. 해시태그 2장. 이튿날 오후 순자의 슈퍼 앞 평상에 4명의 친구가 모여 앉았다. 평상은 원래 슈퍼 단골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동창회 장소가 되었다. 따스한 봄볕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며 예전의 정겨움을 되살려주고 있었다. 너희들 기억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여기서 군것질하면서 놀던 거. 순자가 옛 추억을 꺼내며 웃었다. 그때만 해도 이곳은 순자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구멍가게였다. 아, 맞다. 그때 순자 어머니가 외상장부에 우리 이름 적어놓고 호통치시던 거 생각나. 동수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영호는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웃을 때만큼은 예전 그 모습이었다. 정말 우리도 늙었구나. 영호의 중얼거림에 일순 웃음이 멎었다. 현실이 주는 씁쓸함이었다. 늙기야 다 늙었지.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때 그 마음 아니야? 말숙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꿈을 품고 있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말수가, 너는 정말 변하지 않았다. 영호가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순자가 슈퍼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가져왔다. 옛날 우리가 먹던 거야. 아직도 팔고 있더라고. 달콤한 사이다와 옛날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동수야, 너 건설회사 다녔다며? 힘들었겠다. 순자의 걱정 어린 물음에 동수는 담담히 답했다. 그냥 살았지.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별거 있나? 동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무거운 인생이 담겨 있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잖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호가 공감하며 말했다. 말숙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뭐야, 무슨 노래야? 순자가 궁금해했다.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던 노래. 기억 안 나? 말숙이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평상 위에 울려 퍼졌다. 와, 정말 가수할 뻔했구나. 동수가 감탄했다. 말숙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시절, 꿈 많았던 청춘의 순간들이 되살아났다. 목소리가 여전히 좋네. 영호의 칭찬에 말숙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우리 젊었을 때는 꿈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는데. 순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잖아. 말숙의 말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그래, 말숙이 말이 맞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동수가 힘차게 맞장구 쳤다. 평상 위의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재개발로 동네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우정만큼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말숙의 노랫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처럼. 해시태그 3장. 며칠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네 사람에게는 현실의 무게가 다시 찾아왔다. 영호는 거실에서 아들 지훈과 마주 앉아 있었다. 성공한 직장인인 지훈이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는 늘 어색했다. 아버지,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서울로 오세요. 좋은 요양원도 알아봐 드릴게요. 영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게 아니라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걱정돼서요. 지훈의 말은 분명 효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영호에게는 자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 추억이 있는 곳에서. 영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다. 한편 동수의 집에서는 딸 지연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혼 후 아버지를 찾아온 지연은 동수의 생활 패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약은 제때 드세요. 그리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셔야 해요. 지연의 잔소리에 동수는 짜증을 냈다.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이요? 저는 아버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세대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동수는 딸의 관심이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다. 너도 내일이 바쁠 텐데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동수의 말에 지연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순자의 집에서는 손주 돌봄으로 하루가 바빴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 초등학생 손주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심심해요. 끊임없는 손주의 요구에 순자는 지쳐가고 있었다. 아이고, 나도 이제 힘들어 죽겠네. 말숙은 혼자 사는 원룸에서 예전 무대 의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꿈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세월이지만 여전히 노래에 대한 열정은 살아있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름진 얼굴과 휘어진 머리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튿날 오후 네 사람은 다시 순자의 슈퍼 앞 평상에 모였다.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해.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랑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공감했다. 맞아. 가족은 축복이자 짐이야.
동수가 깊게 공감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를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들이고. 순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말숙의 말에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다. 평상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소중했다. 가족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욱 귀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우리라도 서로 의지하자. 영호의 제안에 모두가 손을 맞잡았다. 주름진 손들이 만나 만든 작은 약속이었다. 해시태그 4장. 며칠 후 저녁 영호는 혼자서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길이 말숙이 살고 있는 원룸 앞으로 향했다. 마침 말숙도 집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어머, 영호야. 산책하다가 지나가게 됐어. 둘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어딘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차라도 한잔할까? 말숙의 제안에 영호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혼자 있는 여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괜찮아. 그냥 친구로서 말이야. 말숙이 자연스럽게 말하자 영호도 마음을 놓았다. 작은 원룸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말숙의 집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얘기하는 것 같네. 영호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40년 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때 일들이 생각나? 말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 시절 서로에게 마음을 품었던 그 시절을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잊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너를 좋아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고백도 못했지. 뒤늦은 고백에 말숙의 마음이 설렜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때도 알았고. 말숙의 솔직한 대답에 둘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영호가 아쉬워했다. 어린 마음에 자존심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서울로 갈 계획이 있어서 부담 주기 싫었어. 말숙의 설명에 영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가수가 되려고 했구나. 응,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 말숙은 서울에서의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가수의 꿈을 품고 올라갔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결국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했고 나중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는 했어. 나만의 작은 무대에서라도. 말숙의 이야기에 영호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나는 고향에서 선생님이 되어서 평범하게 살았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영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행복했어? 말숙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행복했어. 하지만 가끔 아쉬움이 있었지. 너에 대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된 감정을 확인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웃기지? 말숙이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전혀 웃기지 않아. 사람의 마음이 나이와 상관있나? 영호의 진솔한 대답에 말숙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이 나이에 설레는 게 죄는 아니잖아. 말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에 영호의 마음도 움직였다. 물론이야.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래된 첫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밤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해시태그 5장. 어느 화창한 오후, 내 친구들은 평소처럼 순자의 슈퍼 앞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동수의 얼굴색이 평소보다 좋지 않아 보였다. 말도 줄어들었고 가끔씩 기침을 했다. 동수야, 괜찮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감기 기운인 것 같아. 동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친구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며칠 후 동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수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괜찮다면서 왜 병원에 입원한 거야? 영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은 폐암이야.
삼기라고 하더라고. 충격적인 고백에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고 말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수가 답했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고향에 온 거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순자가 울먹이며 따졌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 혼자만의 문제인데 뭐. 동수의 담담한 말투에 오히려 친구들의 마음이 더 아팠다. 혼자만의 문제가 어디 있어. 우리는 친구잖아. 말숙이 동수의 손을 꼭 잡았다. 치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영호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항암 치료를 하기로 했어. 의사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더라고. 동수의 말에는 체념보다는 의연함이 느껴졌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힘내. 순자가 격려했다. 동수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딸도 키웠고 할 일도 다 했고. 그의 담담함이 오히려 친구들을 더 슬프게 했다. 무슨 소리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우리랑 재미있게 놀 일도 많고. 말숙이 억지로 밝게 말했다. 맞아, 동수야. 재개발로 동네가 바뀌는 것도 봐야 하고 우리 모임도 계속해야 하고. 영호도 동수를 격려했다. 그래, 그 정도는 봐야지. 동수가 친구들을 위해 억지로 웃었다. 남은 시간 우리 즐겁게 살자. 매일 우울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 동수의 말에 친구들은 마음을 다잡았다. 슬픔보다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자는 다짐을 했다. 그럼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 매일이라도. 순자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좋아, 그리고 동수야, 병원 생활 재미없으면 우리한테 전화해. 언제든지 달려갈게. 말숙의 말에 동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 친구들아. 너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동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네 사람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졌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정이 주는 힘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 해시태그 6장. 동네의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주민들 사이의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보상금을 받고 떠날 사람들과 끝까지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순자는 자신의 슈퍼를 지키고 싶어 했고 영호도 추억이 서린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 동네가 우리의 전부인데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어? 순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며칠 후 순자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 뜻이 반영될 거야. 순자의 적극적인 제안에 여러 주민들이 동참했다. 영호와 말숙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동수도 함께했다. 첫 번째 주민회의가 열렸다. 동네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이 동네의 정체성을 살린 재개발을 해달라는 거죠. 순자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정리했다. 맞습니다. 무조건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한 주민이 맞장구 쳤다. 영호가 일어나서 말했다. 이 동네에는 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골목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존하면서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한 교사답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영호의 말에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숙도 용기를 내어 발언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동네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곳의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정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숙의 진심 어린 말에 여러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동수는 비록 몸이 아픈 상황이지만 건설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재개발업체와 협상할 때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단순히 반대만 하면 소용없어요. 전문적인 조언에 주민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회의 결과 주민들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기존 골목길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오래된 나무들을 그대로 살리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순자는 이를 문서로 정리해 건설회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며칠 후 건설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재개발 계획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담당자의 말에 주민들은 실망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돈은 추억을 못 이겨요. 이 동네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순자의 간절한 호소에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작은 성과였지만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그날 밤 내 친구는 순자의 슈퍼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순자야. 영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순자도 뿌듯해했다. 내일도 또 싸워야겠네. 말숙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모두의 의지는 확고했다. 동수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동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해보자. 친구의 절절한 마음에 모두가 감동했다. 재개발 반대 운동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관계를 지키는 일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내 친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해시태그 7장. 동수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친구들의 만남은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동수가 친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들 각자 가족들과의 문제, 이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죽음을 앞둔 사람의 조언이라 더욱 무게가 있었다. 영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아들 지훈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다. 지훈아,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부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지훈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영호는 자신의 고집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도 내 걱정을 이해 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는 이 동네가 너무 소중해. 영호의 설명에 지훈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건강만 잘 챙기세요. 지훈의 양보에 영호는 고마워했다. 고마워, 아들아. 그리고 너도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끔은 쉬어.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지훈의 약속에 영호는 만족스러워했다. 동수의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딸 지연은 아버지의 병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아버지,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나요? 지연의 반성에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나도 고집이 세서 미안했다. 부녀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아버지 병 때문에라도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지연의 말에 동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의지하자.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면서 부녀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아버지 친구분들도 자주 뵙고 싶어요. 지연이 말하자 동수는 기뻐했다. 순자는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손주 돌봄이 사실은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의 순진한 고백에 순자의 마음은 녹았다. 할머니도 너를 많이 사랑해. 진심 어린 대화가 오고 갔다. 말숙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공연을 열게 된 것이었다. 오랜 꿈이었던 무대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정말 괜찮을까? 떨리는 마음을 영호가 달래주었다. 당연히 잘할 거야. 내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워. 영호의 격려에 말숙은 용기를